자,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뉴스에서는 연일 코스피가 축제 분위기라고 떠들썩한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왜 내 계좌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처럼 무겁기만 할까?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4단계로 한번 풀어가 볼 겁니다. 시장의 겉모습부터 시작해서요. 그 깊은 곳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바로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의 두 얼굴, 이 축제 분위기랑 불안감이 뒤섞인 이 기묘한 상황의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말이 정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정말 엄청난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서 5,5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찝찝한 기분이 계속 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시장의 모순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헤드라인은 강세장이다 막 외치고 있는데 데이터를 한꺼풀 벗겨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 공매도,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규모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글로벌 기술주의 심장부에서 이런 신호가 나온다는 건요, 우리 시장의 기술주 역시 쉽게 돈 벌던 시기는 끝났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죠. 두 번째 파트,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려면요, 이 반도체라는 화려한 무대 조명 너머를 봐야 합니다. 시장이 아주 조용히 보내고 있는 다른 신호들을 해독해야만 하죠. 이 슬라이드가 기술 섹터가 처한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외치죠. AI가 세상을 바꿀 거다. 맞는 말입니다. 혁명이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뭘 하죠?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아니, 매출은 분기마다 20%씩 쑥쑥 크는데 왜 내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 즉 주당 순이익 EPS는 제자리 걸음이지? 그 답은 바로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에 있는 겁니다. 결국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돈이 되는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바로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기술, 즉 IT 섹터의 성과가 오히려 가장 낮은 반면에 금융이나 건설 같은 소위 구경제 섹터가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잖아요. 모두가 HBM4다, 반도체 설비 투자다, 여기에만 열광하는 동안에요, 진짜 강세는 바로 이런 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돈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국내 투자자들이 이쪽 주식 팔아서 저쪽 주식 사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7,710억 원. 최근 아주 짧은 기간에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한국 시장 전체를 사는 미국 상장 ETF로 그냥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자금 유입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외국 자본의 물대포가 한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파트, 거대한 자금 이동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섹터가 돌고 도는 순환매가 아니에요.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조적인 대이동, 바로 머니무브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20년 경험에 비춰볼 때 그건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는 겁니다. 더 큰 그림, 즉 거대한 자금 이동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의 정의처럼 자본이 부동산 같은 한 자산군에서 저평가된 주식시장 같은 다른 자산군으로 대규모로 옮겨가는 현상이죠.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흐름의 아주 초기 단계에 서 있는 겁니다. 자본은 절대로 고여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가죠.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꽁꽁 묶여있고 은행 예금은 깨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외국인 자금에 불을 붙였죠. 이 돈들이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적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극심하게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자석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과 저금리 예금에 꽁꽁 묶여있던 그 거대한 자본이 드디어 주식시장으로 그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은요, 단순히 몇몇 종목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 가치를 다시 쓰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투자자의 갈림길입니다. 2026년을 위한 전략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새로운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IT 버블이 꺼지고 난 후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시장은 제게 정말 귀중한 교훈을 줬습니다. 그때도 시장에 대대적인 재평가가 일어났는데요.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건 화려한 기술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 철강, 은행 같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저평가 가치주들이었죠. 역사는요, 놀라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간단한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너무 인기 있는 기술주에만 쏠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둘째, 이제는 이 거대한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저평가 자산들, 예를 들면 금융이나 산업재 같은 종목들로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이 상승장이 절대로 평탄한 오르막길만은 아닐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요. ETF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은 지수를 산다는 겁니다. 이건 투기적인 코스닥 테마주가 아니라 아주 튼튼한 코스피 대형주를 산다는 걸 의미하죠. 낮은 PBR, 다시 말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싼 기업, 튼튼한 재무 구조,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 시장 전체가 재평가될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바로 그런 기업들이죠. 반도체 랠리는 첫 번째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은 두 번째, 그리고 아마도 훨씬 더 거대한 파도가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파도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어제의 승자들과 함께 남을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이번 강세장의 남은 기간 여러분의 계좌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